조선의 여전사 다모 치마 속에 숨긴 잔혹한 수사일지. 도입 찻잔을 던지고 칼을 뽑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철저한 신분제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 칼 같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감히 양반과 안채라는 성역을 깨부수고 범인을 추적해야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예쁘고 밝은 다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차가운 기록 속에 실존했던 실력 하나로 조선의 모든 법도를 비웃었던 천재 수사관 다모입니다. 포도청 등록에 따르면 다모는 단순히 차를 다스리는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주치의 즉 여성 포교로 대접했죠. 1724년 영조 임금은 대신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안채의 수사는 오직 여의 다모만이 안다. 이 한마디의 조정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전하, 천한 노비 출신 계집에게 어찌 국모의 몸을 맡기십니까? 라는 상소가 빗발쳤죠. 하지만 영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다모에게는 남성 포교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낮에는 찻잔을 들었지만 밤에는 치마 속에 포박줄과 단검을 숨긴 채 담을 넘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엄격한 유교 질서가 오히려 그녀들에게는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출입증이 되었죠. 꽃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칼날, 그것이 다모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조차 두려워했던 그녀들의 진짜 수사 일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영화보다 더 치밀했던 다모의 세계 준비되셨나요? 에피소드 1 안채의 붉은 눈물. 사라진 연판장의 비밀. 때는 숙종 19년 도성 한복판 대감집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영모의 냄새가 진동했지만 포교들은 담장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안채는 금남의 구역이었으니까요. 이때 투입된 인물이 바로 자포도청의 전설적인 다모 옥이었습니다. 옥이는 가난한 먼 친척 벌 조카딸로 위장해 그 집 안채로 스며듭니다. 그녀는 보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빨래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계가 풀릴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던 비 오는 어느 날 밤 대감의 서재 밑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옥이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고양이처럼 기와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빗소리에 발소리를 묻힌 채 그녀는 지붕 틈새로 대감과 정체 모를 사내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서소문을 열고 궁으로 진격한다. 충격적인 영모의 현장이었습니다. 증거인 연판장은 대감의 부인이 정성스럽게 수놓던 병풍 뒤에 숨겨져 있었죠. 옥이는 지붕에서 내려와 안방으로 잠입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부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병풍 뒤에서 연판장을 꺼내는 찰나 문 밖에서 보초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옥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치마 속에서 삼승포포박줄을 꺼내 문고리를 고정하고 창문을 깨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화살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영모의 주동자들은 포도청 앞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이의 치마 끝단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찻상을 닦으며 다시 그림자로 돌아갔습니다. 에피소드 이독을 품은 비녀. 은장도의 심판. 두 번째 이야기는 정조시대 한 양반가에서 벌어진 기괴한 연쇄 사망 사건입니다. 젊은 첩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는데 몸 어디에도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남성 의관들은 감히 부인들의 몸을 만질 수 없어 화병이라 결론 내렸죠. 하지만 포도청의 다모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도끼라는 것을요. 연하는 죽은 첩의 시종으로 위장해 빈소에 잠입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연하는 치마 속에 숨겨온 은비녀와 반하약초를 꺼내 시신의 입안과 손톱 밑을 살폈습니다. 은비녀가 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범인이 매일 올리던 향기로운 차에 주목합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독초를 달인 물을 차에 섞어 마시게 했던 거죠. 연하가 증거를 잡으려는 찰나 범인이 보낸 자객들이 그녀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연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칼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품 안에서 가루를 한 줌 뿌렸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석회 가루였죠. 자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 연하는 종아리에 묶어둔 단검을 뽑았습니다. 순식간에 3명의 장정을 제압한 그녀는 안주인의 눈앞에 독초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차 한 잔에 담으려 했는가. 연하의 차가운 목소리에 안주인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과학수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 다모는 오직 자신의 감각과 목숨을 건 용기로 진실을 인양해냈습니다. 마무리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의 눈물.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펼쳤지만 다모들의 삶은 눈물겨웠습니다. 범인을 잡다가 칼에 맞아도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을 세우면 담당 포교는 승진했지만 다모에게는 고작 쌀 한 가마니가 전부였죠. 그녀들은 낮에는 무시당하는 노비로 밤에는 목숨 거는 수사관으로 이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수사 중에 정조를 잃거나 신분이 탄로나면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억울한 여인들의 죽음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신들 뿐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무공을 뽐내는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다모는 조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그저 어느 다모의 공으로 역적을 잡았다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았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차가운 기록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실입니다.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정의를 위해 담을 넘었던 여인들. 그녀들이야말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했던 진정한 보이지 않는 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모의 서늘한 칼날과 뜨거운 정의감이 조금이라도 전해졌나요? 역사 속에 묻힌 수많은 영웅의 이야기 앞으로도 제가 하나씩 꺼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잊힌 역사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